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단어장 제 21번째 이야기고요. 오늘은 배설이나 분비물에 관련된 단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너무 혐오스러운 그림이 없도록 제가 노력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기가 좀 그런 장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눈물에 관련된 것이죠. 눈물은 다 알고 계시듯이 tear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눈물이라고 명사로 했을 때 tear지만 동사로 찢다라는 것도 똑같은 스펠링을 씁니다. 그렇지만 찢다일 때는 발음이 좀 다릅니다. 찢다일 때는 이렇게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발음이 tear라고 합니다. tear. 그래서 발음은 좀 다르고 그 대신 스펠링은 같고 의미도 다르고. 자, 그냥 종이 같은 걸 찢다 해도 tear를 쓰지만 이제 재개발하는 곳을 보면 왜 낡은 건물을 다 부시고 짓잖아요. 그런 건물을 다 부신다고 할 때도 tear down the old build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죠. 자, 두 번째 콧물이죠. 콧물은 이제 runny nose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runny nose, 흐르는 콧물이라 해서 runny nose. 자, 가래도 약간 스펠링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묵음이 있어요. 소리가 안 나는 스펠링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PH는 이제 F처럼 발음을 해요. 그래서 F가 되고요. 플레 그리고 G는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플램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발음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제 가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름은 영어로 pass라고 하고 pu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puss가 아니고요. 발음이 발음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pass고요. 그 다음에 코딱지. 애들이 막 후벼가지고 하는 코딱지. 그거는 영어로 booger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runny nose는 약간 젖은 상태고요. 그게 딱딱해서 이제 달라붙어 있으면 그게 booger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곱은 이제 눈에 있는 그 이물질이라 해서 eye wax라고 합니다. 그래서 eye 뒤에다가 wax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 거랑 같이 귀 속에 있는 귓밥 있잖아요. 귓밥은 뭐겠어요? earwax인 거죠. 귀 안에 있는 wax라고 해서 earwax. 그 다음에 침은 이제 saliva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saliva가 그냥 침이고요. 그리고 drool도 침입니다. 둘 개 다 침이고 같은 걸 의미하는데 saliva는 좀 점잖게 얘기할 때 병원이나 이럴 때 점잖게 얘기할 때 어른 대 어른으로 뭐 얘기를 하고 싶을 때 saliva라고 하지만 보통 애들이 막 침 흘리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는 drool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drool이 침도 되지만 drool 자체가 침을 질질 흘리는 거 그런 것도 drool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drool을 많이 할 때는 보통 이제 이가 막 자랄 때 왜 이앓이 한다 그러잖아요. 티딩 한다고 하는데 티딩 할 때는 정말 애들이 drooling을 엄청 많이 하죠. 근데 saliva라고도 많이 쓰고요. 자, 그리고 소변도 두 가지. 애들한테 말할 때는 피, 뭐 강아지도 피 있겠죠. 그런데 조금 병원에서 뭔가 소변스러운, 우리나라에서도 오줌이랑 소변 약간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약간 소변 같은 의미로 뉘앙스로 오줌을 말하고 싶다면 그때는 urine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urine. 그래서 이렇게 스펠링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귀는 다 아시듯이 fart도 있고요. 그런데 fart도 있는데 wind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언제 이제 그러냐면 병원 같은 데서 이제 뭔가 맹장 수술 같은 걸 하거나 뭐 복부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음식을 다시 먹을 때 아니 물을 마실 수 있을 때는 뭐냐면 이제 방구가 나오고 나면 이제 뭔가 유동식을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오고 가잖아요. 그럴 땐 이제 fart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점잖은 표현, 병원에 쓸 수 있는 점잖은 표현으로는 그걸 fart를 wind라고 대체하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마 이렇게 많이 하죠. pass the wind 하면은 이제 유동식을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wind도 알아놓고 fart는 이제 워낙 많이 아시니까. 자, 다음 똥이죠, 똥. 자, 똥도 두 가지로 알려드리면 보통 풋이죠. 개한테 쓸 때나 애들한테 막 얘기할 때 풋이라고 하지만 이제 응가 자체인데 그거를 조금 병원 스타일로 또 바꾸면 왜냐면 병원에서 응가 언제 얘기하냐면 대변 채취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대변 채취할 때 무슨 설명서 같은 걸로 어떻게 채취하는지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면 거기는 풋이라고 써있지 않겠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한테 좀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스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똥 자체를, 대변 자체를 스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똥이면 풋, 약간 대변 같은 그런 뉘앙스로 하고 싶으면 스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스튜 같은 경우는 뭐 스튜, 약국에 가서 뭐 스튜 소프트너를 사면 변비가 되게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스튜 소프트너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이 무르게 돼서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변을 좀 무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을 이제 스튜 소프트너라고 써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스튜를 쓰는 거죠, 똥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똥 표현으로는 bowel move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응가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배가 아파서 응가를 하는 그런 배변 말고 배변의 의미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bowel movement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누구 아무개가 유치원에서 응가를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냥 푸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애기 영어로. 근데 어른한테 하는 거니까 그때는 bowel movement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액체든 기체든 그런 것들의 이름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름이 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분비물이란 단어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단어를 앞에다가. 예를 들어 분비물은 이제 discharge가 분비물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을 discharge라고 해요. 그게 스킨, 피부에서 나오든 구멍에서 나오든 다 discharge인데, 그거를 이제 뭐 눈에서 뭔가 분비물이 나와요, 진물이 나와요, 뭐 피부에서 진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뭔가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게 눈에서 나왔으면 eye discharge고요. 그죠? 그래서 뭐 귀에서 나왔으면 ear discharge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뭐 또 코에서 나왔어요. 그럼 코에라는 nasal discharge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 신체 기관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discharge를 붙이면 그 안에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을 다 통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분비물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병원에서 나오는 주의사항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디스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나름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믿고, 여러분 사진을 제가 달아드렸으니까 보면서 발음이랑 사진이랑 보면서 좀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뭐 해외로 가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러 가시거나 할 때 나름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ar. Runny nose. Phlegm. Pus. Booger. Eye wax. Earwax. Saliva, drool. Pee, urine. Wind, fart. Poop, stool. Bowel movement. Discharge.